예, 안녕하세요. 김우철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늘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혜계사의 주식 이야기, 오늘은요, 요 얘기를 해볼게요. 주식 투자하는데 반드시 좀 꼭 최소한 알아야 될 세 가지 회계 지식입니다. 회계에 제가 필살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요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인데 일단은 제가 재무제표, 첫 번째 재무제표. 재무제표라는 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 그대로고요. 모르는 분들은 제가 간략하게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재무제표, 두 번째 수익성 지표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주가 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종목 선정하기까지 이제 몇 번의 강의가 있는데 요런 거를 좀 이해하면서 가야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종목 선정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회계 필살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는요, 의미 자체가 재무제표는 이게 재무 돈이란 뜻이고요. 돈과 관련된 모든 표라는 뜻이에요. 즉 회계는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표로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한 언어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원래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캐치하자. BS라고 했어요. BS. 첫 번째. BS가 뭐냐? 밸런스 시트. 밸런스 시트의 약자입니다. 재무상태표라는 거, 재무상태표. 그다음 두 번째, IS라고 했습니다. IS.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요거 두 개만 딱 잡고 들어가는데요. 간단한 제가 뭐 비유를 하자면요.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집, 제 집이건,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현재 교제하고 있는 어떤 이성의 집이 궁금하잖아요. 그쵸? 집이 궁금해요. 집 상태가, 재산이 궁금해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너의 집에 재산이 얼마니? 이 회사의 재산이 얼마니?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재무상태표 BS라는 건데요. 즉 자산이라는 거, 자산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귀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압구정동에 아파트에 산다. 그래 집이 좀 되는구나. 차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봤더니 일부 빚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파트 보면은 주택 담보대출을 끼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채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집이 총 1000짜리인데 이 중에 부채가 400이 끼어 있더라. 그럼 진짜 내 건 얼마예요? 진짜 내 게 요거죠, 요거. 여기서 요거 뺐더니 진짜 남는 걸 요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어떤 회사의 전반적인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회사 전체에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빚을 차감하면은 진짜 그 회사의 순수한 몫이 얼마냐? 이걸 자본으로 표시하고요. 요거를 제가 저번 시간에 요거를 취득하는 거를 주식을 산다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다 사면은 100% 취득하는 거고 절반 사면 50% 취득하는 거고 우리 같은 서민이 사는 거는 아주 일부분 요만큼 사는 거죠. 0.001% 이렇게 사는 거. 요게 이제 자본이에요, 회사. 그래서 요런 거 회사의 전반적인 재산 상황 그 다음에 갚아야 될 빚 거기서 요걸 뺀 순수한 회사의 목 요거를 보여주는 표가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요 정도 캐치하시고요. 즉 회사의 현재 자본 크기를 요 정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장부상으로 회사의 기록상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게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를테면은 회사의 장부상으로 100% 취득하면 한 600억 정도 우리가 취득하면 다 100% 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시가총액, 거래되는 총액은 1200억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회사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장부상의 주주 가치는 600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기본적으로 북밸류라는 표현을 쓰고요. 북밸류. 이런 거. 시가총액은 실제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아주 공정하게 거래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페어밸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페어밸류. 시가총액. 그렇죠? 예.
요게 다 상장돼 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된다.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예. 그리고 얘는 매일 데일리로 바뀌죠.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게 재무상태표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회사의 재산 상황을 알았지만 또 뭘 알아야 되느냐? 여자친구의 집의 상태를 대충 파악했지만 궁금한 게 뭐예요? 여자친구, 너는 그러면은 연봉이 얼마야? 1년에 얼마 버니? 이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쵸? 즉, 집에 얼마나 잘 사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너가 뭐해서 돈을 얼만큼 버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손실과 이익을 계산한 표다라는 의미고요. 기본적으로 너 1년에 얼마 버니? 내지는 월급이 얼마니?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 그 다음 비용들 빼가지고 이익이 얼마냐? 요거를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즉, 우리는 어떤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그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 다음 요거를 뺀 자본의 규모도 중요하고요. 즉, 현재 너가 가지고 있는 집안 상황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다? 그건 그렇고 너는 현재 뭐 해가지고 돈을 1년에 얼만큼 버니?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쵸? 너 연봉이 얼마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같이 봐야 돼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요. 그러면 회사는요.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매출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되는 원가를 빼고요. 그 다음 판매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을 뺀 그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 여기까지를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영업 활동으로 본다. 그 다음에는 영업 외적인 측면이 나오죠. 그렇죠? 왜냐? 회사가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지만 자동차 만들어 판 거 외에 다른 짓도 많이 해요. 그렇죠? 다른 회사에 지분을 사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금융상품 사가지고 이자를 벌기도 하고 이러한 영업과 관련 없는 행위도 한다. 거기서 수익 비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 외 손익으로 빼고요. 여기까지 해서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최종적으로 세금까지도 내고 남는 거를 당기 순이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익과 비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얼만큼 이익을 남기느냐 이걸 보여주는데 중요한 이익 개념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고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뭐냐? 회사의 이익 중에서 주된 영업활동, 주된 사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적인 거 다 해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남는, 순수하게 남는 이익, 즉 당기 순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와요. 예. 규모는 어떤 게 큰지는 몰라요. 치고받고 막 빠지기 때문에. 아무튼 요게 재무제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예요.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정도 개념은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된다. 자꾸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재산, 그 다음에 회사가 갚아야 되는 빚, 의무. 그래서 전체 자산에서 갚아야 될 의무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주주 지분이 되겠습니다. 주주 지분.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는 요거를 사는 거예요. 요거를요. 그렇죠? 하지만 요 금액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요거하고는 별도로 더 싸거나 높거나 낮게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사례에서는 시가총액 얘가 전체 1200억에 거래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일단은 가정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북밸류, 장부의 가치, 얘는 페어밸류, 공정가치라고 하고 얘는 매일매일 시가가 나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죠. 얘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결산을 하면서 바뀌는 개념이고, 예.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을 구하는 표예요. 즉 회사의 연봉 계산하는 그런 표인데 여기서 이익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영업이익,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회사가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 그 다음에 영업 외적인 것까지 다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이익. 기본적으로 뺄 거 다 빼고 남는 이익은 누구 걸까요? 요건 마찬가지로 주주의 몫이에요. 주주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주주의 몫을 요 자본이 아까 주주 지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매년 적립을 해요.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속 덧붙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자본은요. 회사가 매년 영업을 해서
벌어들이고 비용 쓰고 남긴 거를 계속 모아두는 총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자본이 점점점 확충이 되겠죠. 주주 지분이 커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이 이익이 갖다 붙으면서 점점 쌓이고 맞물려 돌아간다. 요 개념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제 다른 강의 보면은 뭐 개초보 회계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요런 걸 아시고요. 첫 번째 재무제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게 세 가지 회계 필살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최소한 알아야 될 회계 지식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재무제표. 그 다음 두 번째 수익성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성. 수익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근데 돈을 그냥 얼마 벌었니 이 얘기가 아니고요. 너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얼만큼 벌었니. 즉 효율성까지 포함된 그러한 개념이에요. 수익성이라는 게. 즉 뭐냐. 여기서 제가 한 두 가지 수익성 지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요 자산은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데 얘는 요걸 통해서 뭘 하냐 회사가 요 자산을 막 버무려 가지고 회사에 이익을 뽑아낸 거예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기계장치, 자동차,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막 돌려가지고 공장에 돌려가지고 이익을 뽑아내죠. 이익을 수익 뽑아내고 물론 비용도 발생합니다. 요 자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뭐냐? 아까 제가 말했던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요 자산은요, 즉 영업이익과 매치가 됩니다. 영업이익과. 요 회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요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거예요. 영업이익을. 얘를 막 돌리면요. 그러면은 요 당기순이익은 뭐냐? 얘는 여기서 빼고 다 빼고 남는 거. 이게 주주 거랬죠? 얘는 요 자본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본, 왜냐? 요 당기순이익은 주주의 몫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즉, 내가 현재 주주가 한 명이라면은 내가 지금 600 투자해가지고 120을 번다. 요런 개념이거든요. 자산 전체 입장으로 보면은 요 자산은 주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채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자산은 내가 1000 투자해서 영업이익 이만큼을 번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정리하면은 자산은 영업이익과 서로 어울리는 매칭이 되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자본은 당기순이익과 서로 매칭이 돼요. 그런데 우리 수익성 지표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ROA라는 게 있습니다. ROA. 이거는 Return on Asset이라는 거예요. 즉 자산 대비 이익을 얘기해요. 자산 대비 이익. 산식을 쓰면은 당기 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자산으로. 그럼 얘가 얼마일까요? 제가 숫자를 써놨습니다. 1000, 120. 이게 1000이고 120이면은 12% ROA라는 게 나옵니다. 그쵸? ROA. 이건 자산 수익률을 하고 1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즉 자산을 1000 투입했더니 이익이 120 나오더라.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그 다음 또 ROE라는 게 있어요. ROE. 얘는 Return on Equity라는 거예요. Equity는 뭐냐? 이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산식이 당기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거예요. 자본으로. 600분의 120이네요. 120. 20%네. 20%. ROA야 ROE. 요런 게 이제 수익성 지표인데 요 개념은 뭐냐? 수익성이 뭐냐? 투하 자본. 그 투자 대비 이익 개념이에요. 투자 대비 이익 개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산을 1000 넣으면은 매년 120의 이익이 생긴대. 그럼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12%죠, 12%. 요거는 전체 자산 관점이고, 근데 주주 관점, 주식 투자하는 사람 관점에 보면은 사실은 요거는 주식이 아니고 요것만 주식이잖아요. 그쵸? 600 투자하면은 120 얻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근데 제가 아까 자산은 사실은 영업이익과 매칭이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ROA를 좀 다르게 쓰면요. ROA를 당기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좀 더 적절한 수익성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즉 ROA인데 얘를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은 자산 1000분의 영업이익 200. 20% 수익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 의미는 뭐냐? 전체 자산, 꼭 주주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회사 뭐 돈을 빌려서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전체 재산을 투자했을 때 그 회사의 영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익률이 한 20%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ROE는 자본 대비 당기순이익. 요거는 어울리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주주만을 놓고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ROE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는 이러한 수익성 지표를 알 필요가 있다. 수익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예. 투하 자본 대비 벌어들이는 이익이 많다.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투자하는데 내가 주식을 토탈 얼마 벌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 벌었다. 즉 투자한 거 대비 비율이 몇 프로 수익률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익성 지표를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다.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할 게 바로 주가 배수라는 거예요. 주가 배수. 이 주가 배수는 뭐냐? 현재 요 회사의 자본이 600인데 시가총액 120.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 그렇죠? 즉 요거는 뭐냐면요. 현재 우리 회사의 장부상으로 주식의 가치는 600인데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가 1200이 되더라.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두 배예요. 두 배. 이죠. 요런 거를 뭐라 그러느냐? PBR이라 그래요. PBR. Price Book Ratio라고 해서요. 현재 우리 회사의 자본 북밸류는 600인데 페어 밸류는 1200억이더라. 두 배구나. PBR이 두 배. 요런 게 있습니다. 주가 배수. 예. 요런 걸 PBR이라고 하고요. 요거하고 시가총액하고의 비율을 이렇게 보시는데 또 얘하고의 비율도 나올 수 있어요. 즉, 그 당기순이익 120분의 시가총액 1200. 요거는 몇이에요? 10이죠, 10. 요런 거를 PER이라고 합니다. PER. Price Earning Ratio. 즉 뭐냐? 회사의 장부상으로 주주 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있어요. 요거와 요거의 비율을 나타낸 거를 PBR이라고 하고요. 손익계산서에서의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120. 요거와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과 시가총액 간의 비율, 요거를 퍼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내가 매년 그 사업 아이템 통해서 매년 120억을 벌 수 있어. 근데 요거를 누군가에게 내가 팔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얼마에 팔 수 있니? 현재 시장에 봤더니 1200억에 팔 수 있대요. 즉 매년 벌어들이는 거에 10배수를 쳐서 팔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바로 퍼입니다. 퍼. 요 PBR은 뭐냐? 현재 회사가 장부상으로 계상된 자본은 600인데 그래서 이게 60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더니 시장에서는 1200억의 거래가 된대요. 즉 요거에 2배 정도 쳐서 내가 팔 수 있다. 요런 얘기예요. 요 주가 배수를 왜 아는 게 중요하냐? 이 주가 배수라는 거는요. 동종 업계끼리 서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른 회사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요. 퍼가 예를 들어 5일 수 있습니다. 5. 5라는 건 뭐예요? 당기순이익이 120억인데 시장에서는 600억의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회사는 1200억 거래가 되거든요. 그건 뭐예요? 퍼가 높다는 거는 시장에서 좀 더 가치를 많이 쳐준다는 얘기예요. 즉 평가가 높게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퍼가 낮다는 건 뭐예요? 시가총액이 똑같이 120 벌었는데 우리는 600억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뭐예요? 시장에서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구나. 요러한 어떤 인사이트 내지는 분석을 제공하는 겁니다. 주가 배수라는 게. 그래서 주가 배수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주가 배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뭔가 좀 저평가되지 않았니?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 요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세 가지 딱 얘기했어요. 재무제표가 뭐냐? 재무제표엔 두 가지가 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더라.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익까지 나오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아는 거. 그럼 두 번째 수익성 지표라는 게 있는데 요 자산 대비 이익의 비율이 나올 수 있고요. 자본 대비 이익의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를 ROA, 요거를 ROE라고 하죠. 얘는 에셋이고 얘는 에쿼티예요. 에쿼티. 그런데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자산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사실은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하고 서로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ROA를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는 것도 더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예,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20%, 얘도 20%가 이렇게 나오는 현재 이 예에서는요. 그렇고요. 이런 게 이제 수익성 지표입니다. 수익성 지표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투자 대비 이익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마지막으로 주가 배수. 주가 배수는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부상 주주 가치와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 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걸 우리 PBR이라고 합니다. Price Book Ratio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시가총액,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의 비율, 이런 거를 Price Earning Ratio라고 합니다. 즉, 다 이 시가총액이 분자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주가 배수가 높아져요. 반대로 시가총액이 낮으면, 즉 주가가 낮으면은 이러한 주가 배수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 배수가 낮다는 건 뭐냐?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좀 저평가되지 않았니? 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요, 여기서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충 알겠지만, 아, 그래, 재무제표 알고 얘를 통해서 이러한 비율들이 나오는데,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러한 비율들이 나오는데, 수익성은 높을수록 좋고, 뭔가 주가 배수는 낮을수록 좋고, 요러한 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않겠니? 라는 프레임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 요런 거예요. 요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정도는 아시는 게 좋다. 요 정도는 아시는 게 좋다. 요게 뭐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회계를 몰라도 되지만 알면은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회계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계를 많이 봤겠죠. 그렇죠? 경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회계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 요거를 통해서 뭔가 적은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면 어떻겠느냐.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주식 투자하는데 최소한 알아야 될 세 가지, 딱 세 가지 회계 지식, 세 가지 회계 필살기, 재무제표, 수익성 지표, 주가 배수. 예. 요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쉬울 거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울 텐데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한번 좀 들어보시고 몇 번 들어보시고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결국에는 뭐다? 수익성 지표, 주가 배수 요게 뭔지 어렴풋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김회계사의 주식 이야기 세 가지 회계 필살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